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PC방 삼식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새 멤버들의 사비로만 운영하던 개피방에서 이번에 공식 후원 계좌를 개설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료나 음료값 또는 청취자 오프라인 모임과 같은 특별 행사비 등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소중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후원이 들어오면 한 분 한 분 저희가 리액션 방송에서 언급해드릴 예정이며 익명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금자명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223-910-440-27707 예금주는 김땡민입니다.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 에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29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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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한나가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나가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한나 컴백 아, 환영합니다. 와. 저번에 교사 특집 할 때 네. 물론 그 전에 특집 했을 때는 매추 형이 두 맞아요. 번째 네. 차례 인사를 네. 담당해 줬었고 네. 저번 그 교사 특집 녹음할 때는 그 중간이 비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삼식이고요 한 다음에 제가 지금이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할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왠지 허전하고. 허전하고 네.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은 네.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 자, 한나 씨 네. 많은 썰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네. 아,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리액션 방송에서 네. 네, 열심히 끼를 떨면서 정말 그 안에서 제가 되게 분출을 못해서 네. 그럼 다음 리액션에 게스트를 한나로 해서 오, 괜찮다. 한나의 훈련소 썰 이러면서 오, 좋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 둘이 MC 한나- 보고 한나를 게스트로. 인터뷰하는 걸로. 네,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방송을 터뜨려 버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원래 한나 씨 오자마자 한나의 썰을 들으려고 했는데 네.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조금 더 급한 특별 게스트 분이 있어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분이죠? 잠시만요. 네. 오늘 좀 특별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제 친구의 친구로 소개받으신 프랑스인 분이신데 네. 알고 봤더니 게이PC방 청취자셔서 그리고 또 마침 또 여러 가지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뭐 대학원생이신데 뭐 여러 가지 연구 분야나 그런 것들이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뭐 워낙 유창하게 맞아요. 하셔서 전혀 들으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미 시그널을 들으신 분들은 네. 아시겠죠, 그죠? 네. 저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 셋 다 말 너무 절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아나운서 딕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스트분의 소개를 듣기 전에 저희가 먼저 홍보할 게 간단하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양고기 작가님이 전시를 하고 계시죠. 예.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월요일 날 갈 생각이에요. 내일이요? 내일. 내일요. 네. 양 작가님이 속해 계신 살친구라는 그룹 모임? 네, 모임 뭐 작가 네, 그룹. 작가 모임? 네. 그런 모임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전시인데요.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듀킴님, 박진희님, 양승욱님, 유성원님 이렇게 작가 네 분이 합동으로 네. 여시는 전시회인데요. 제목은 동성캉캉이고요. 맨날 동성캉캉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아마 화장실에서 한 번쯤은 네. 보셨을 법한 네. 네. 문구. 이게 네.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 게이분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은어 같은 거죠. 그렇다고 알고는 저희도 그냥 유추를 할 뿐이죠. 네, 그렇죠. 그게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 저희가 자주 가는 곳들 있잖아요. 뭐 종로라든지 이태원 혹은 뭐 신림동에서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아니면 저는 화장실 예, 뭐 네, 이런 데 네, 가면 있는. 너무 구체적이라 이제 네. 그거는 삐처리를 할게요. 네. 어쨌든 그런 데서 저희가 화장실 이제 큐비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변기가 있는 칸 안에 들어가면 종종 그런 홍보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맞아요. 왜 우리 불법 약물 파는 네. 스티커처럼 비아그라 생겼는데, 뭐 예, 이런 뭐 것처럼.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동성칸칸 뭐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스티커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걸 약 일종의 밈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동성캉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예. 크루징이라고 하죠. 저희가 전에 도균님 에피소드 네, 때 맞아요. 한번 간단하게 다뤘던 테마이긴 한데 크루징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다 이제 앱을 통해서 만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약간 눈빛 교환이라든지 특정 장소에 모여서 뭐 그런 사람들끼리 눈빛 교환을 해서 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뭐 성관계를 하고 이런 식의 그런 만남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크루징이라고 한다. 자, 그런 것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은어로 동성캉캉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이 전시의 주제는 크루징이고요. 게이 크루징.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들이 어떻게 크루징을 하고 그리고 그 크루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우리 그 게이들이 느끼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룬 그런 전시예요. 되게 다양한 방식의 매체를 사용해서 네. 크루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시와 장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시는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지금 녹음일 기점으로 일주일 남았네요.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가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은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장소는 경복궁역 평대미술관에 있는 아트비엔이라는 곳에서 하니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정정합니다. 동성캉캉 전시 장소는 국립현대미술관 내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트비엔이라는 다른 전시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갈라 그랬더니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다른 네. 날에 가보세요. 아, 이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 때문에 천상 주말에 마지막 네, 때 네. 가야겠네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더 못할 것 같고요. 네. 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아는 분이 친한 형인데 그 형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고향 있는 교양 방송입니다. 이게 제목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어떤 교양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고요. 고양이가 제목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소설이나 시라든지 뭐 여러 문학 작품 혹은 뭐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리뷰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고양이가 매개체가 되어서 두 분 다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 씨도 고양이 키우시니까 네, 두 한번 마리.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홍보는 여기서 멈추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지금 나와 계신 게스트분의 소개를 들어볼게요. 자,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초라고 합니다. 네, 피추님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직업이? 네. 저는 지금 대학원생입니다. 아, 네. 대학원생이시구나. 그래서 뭐 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잠깐 한국에 온 상태고 네. 그 거주지는 미국 LA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거죠? 네네네. 닉네임의 뜻이 있나요 혹시? 그냥 친구들이 저를 뭐 제 본명이랑 그 상관이 있는데 네. 네, 친구들이 저를 자주
피추라고 피추. 해줘서 뭐 포켓몬도 좋아하긴 한데 네, 포켓몬 덕후라서 뭐 선택한 거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뭐 좀 귀엽게 피추라고 자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닉네임 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피추 귀여워요. 피추. 저도 피추 좋아하는데. 혹시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저는 그 시스젠더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호모섹슈얼입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정체와 과정을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네. 저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프랑스는 그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TV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TV를 보고 뭔가 좀 근육질 있는 남자를 보면 뭔가 설레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게 원래는 좀 뭔가 샴피하고 뭐 좀 나는 왜 다 그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바로요? 그래서 나는 뭐 집에서 뭐 근육질 근데 이거를 되게 쉽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부모님한테. 네네, 부모님한테. 그래서 엄마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적이 있지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그냥 이건 아니야. 너는 그냥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이해를 했죠. 네. 나는 뭐 여자한테 관심이 없고. 근데 저는 항상 여자들을 친구로 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여자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고. 정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이상의 감정은 안 느껴지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거 있었어요. 뭔가 프랑스인들의 정체와 과정은 한국 게이들하고 좀 다를까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네네. 근데 훨씬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그냥 받아들이셨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뭔가 조금 당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막 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냥 뭐 이게 뭐지? 그냥 좀 남과 다르다라는 느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네. 뭔가 정확한 단어를 모르고 네. 아무래도 저는 고향이 파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인식이 달라요. 뭐 저는 되게 운 좋게 좀 개방적인 가족이 네. 있긴 있었지만 네. 사실은 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동성혼도 법제화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조금 수용도가 한국보다는 약간 높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때요? 프랑스는 좀 문화가 어떤가요?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뭐 법적으로 뭐 허용이 됐으니까 사람들도 똑같이 뭐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그래서 뭐 왜냐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프랑스에서 이제 동성 결혼된 지 이제 뭐 한 6년 된 것 5, 같은데 6년. 근데 아직도 저는 듣기에는 이게 프랑스에서는 그 뭐 결혼식을 웨딩홀에서 잘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혼인 신고식을 해요. 혼인 신고식. 네네. 그래서 그냥 사인하는 거 이제 뭔가 좀 친한 가족 그리고 뭐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근데 이게 원래 시장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법에 써져 있어요. 동성 결혼인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좀 뭐 안 좋다. 그렇게 뭐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자기 사상과 다르다. 사상과 다른 사람이면 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적이 많아요. 시장이 직접 하기 싫어서 다른 직원이나 원래 바로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직원한테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일반이란 표현 써서 죄송한데 그런 결혼식에서 그러면 주례 같은 역할을 네네네네. 시장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네. 전통적인
그러니까 혼인 서약식이라 그랬나요? 약간? 네네. 예, 그런 거를 할 때 자기 신념에 의해서 그거를 또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준 거네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참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열리는 거는 아니죠. 네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시장이 좀 뭐랄까요? 아 이거는 동성혼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직원한테 맡기고 안 나온다는 네네.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로 안 나왔다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만약에 스케줄상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핑계를 대는구나. 네네 핑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하자면 그 동성 결혼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 허용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대통령의 그 새로운 정책 중에 그 첫 번째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데 갑자기 왜 그거 하죠? 그렇게 생각했던 반발이 좀 어떤 있었구나. 대통령이시나요? 그 홀란드 대통령의 홀란드. 첫 번째 뭐냐 큰 막힌 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 대통령 지금 이전에 맞아요. 마크롱 이전에. 대통령 전에 맞아요. 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뜬금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서 했었으면 사람들이 훨씬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런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언- 그렇죠. 언제 시행됐어도 반발은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제 어쨌든 됐으니까 빨리 네네네. 사람들의 인식이 그 맞아요. 정책을 따라잡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네네네네. 네. 저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놈의 사회적 합의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죠, 미루고 그렇죠. 있는데 그것보다 나았던 정책 방향이었던 것 같네요. 유럽도 뭐 다 비슷하네요. 맞아요. 사람 사는 네, 데는 사람 다 사는 똑같은가 데는 봐요. 다 자, 어쨌든 자기 소개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사실 피추님의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준비를 네네. 했고, 자, 1부에서는 좀 독특한 주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그 직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KPC방 청취자시라고 네네. 그러셨잖아요. 네네. 어떤 경로로 듣게 되셨어요? 사실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듣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네,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 오게 될지는 전혀 상상 못했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우연히 네.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유튜브를 되게 즐겨봐요. 네. 되게 뭐 여러 가지 뭐 채널 되게 아무거나 많이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 채널 김철수 네. 님의 그 동영상을 되게 챙겨보게 됐어요. 네. 근데 어떤 동영상에서 뭐 같이 애인이랑 그 팟캐스트 그 게스트 한 적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도 저는 팟캐스트라는 게 미국에서는 자주 사람들이 팟캐스트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고 저도 한번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로 돼 있으면 저는 뭐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 한국인 친구는 많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뭔가 좀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들어봤는데 네.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주제가 뭐 제가 관심 있는 것도 다 하고 뭔가 그냥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조깅하면서 많이 네. 들었어요. 운동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운동하면서 듣고 그리고 막 없을 때만 뭐 뭔가 슬프고 막 이런 거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왔나 하고 없어 그러면 아쉽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이미 많이 그 다른 것도 그 김철수님 나오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그 대륙별 청취자 수의 그 미국 퍼센테이지의 한 분이셨군요. 그렇죠. 정말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저는 그 삼식님 어머니 나오는 거 네네 그
되게 재밌게 아. 들었어요. 어. 예, 제일 그리고 그 운동하는 게이들 네. 그런 거 어. 스포츠 게이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뭔가 사람들의 선입견에 네.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네. 의도가 정확하게 잘 보여서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의도를 읽어주시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피추님도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뭔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음. 그래서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진짜 운동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고 그렇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체육 시간에 항상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 저예요. 저인데 우리 다 그랬걸.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별의별 핑계 찾으려고 체육 시간도 참여도 안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는 뭔가 해보고 싶다 뭔가 그런 그래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하는 편인데 뭔가 재미있게 하려고 항상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시네요. 그렇죠. 하시려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뭐 물론 달라진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한국에서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계기는 이제 저는 사실 전공이 뭐 처음에 일본어이긴이었지만 네. 어쩌다가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음.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이제 K-팝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K-팝. 네, 저는 우연히 K-팝을 듣게 되는데 네. 그때는 그냥 뭐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음악이다 그 생각만 했는데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를 뭔가 이해하고 싶고 뭔가 따라 부르고 싶고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일본어랑 한국어를 공부하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네. 한국어 저는 이미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한국어 배우면서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고 뭔가 쉽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자극이 되고 이랬는데 그 후에는 이제 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이렇게 한국으로 처음 오게 됐어요. 석사를 한국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교환학생으로 말하면 되구나 이름이 모 대학. 모대학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환학생으로 모대학에서 2년 동안 지냈고 네. 그 다음에는 한국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언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충분히 늘진 않았어요. 제 기준으로 한국어가. 그래서 뭐 말은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아무래도 저는 전공이 이제 한국학이 됐는데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자.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실 할 것도 별로 없고 뭔가 좀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서 여러 가지 대학원은 넣어봤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짧게 직장 생활도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아까 K-팝을 네. 좋아하셔서 한국에 관심이 가게 되셨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연구하시는 분야가 네. 또 K-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K-팝이라는 게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돌이라는 게 좀 피추님한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네. 또 어떤 그룹이었나요? 저는 지금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네. BTS. 네, BTS. 아미. 너무 뻔한데 사실 뭔가 조금 더 뭔가 인기 별로 없는 그룹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네. 다는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근데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요. 저도 아미 그 공식 아미. 정말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가입 안 해서 아니지만. 혹시 그러면 예전에는 좋아했었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을까요? 네네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는 K-pop 알게 됐을 때 딱 그때 있었잖아요. 뭐 원더걸스 그리고 빅뱅 소녀시대 잘 나가는 네, 그런 잘 시기였어요. 그쵸, 네. 그때, 샤이니도 데뷔하고 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2PM 팬이었어요. 2PM. 옥대견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2PM 정말 왕팬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피니트도 좋아했고 인피니트. 한국에 왔을 때 인피니트 공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틴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으로 지금님도 세븐틴 좋아하시죠? 세븐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세븐틴 저도 그 데뷔하자마자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방탄소년단 좋아하고 있어요. 거의 계보를 쭉 그러니까 훑으셨네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네네네. K-팝의 역사를 2007, 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요. 확장기였죠. 네. K-팝의 확장기부터 지금 이제 최전성기까지 지금 맞아요, 맞아요. 쭉 따라오네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시는 멤버가 있으신가요? 저는 방탄소년단에서 진 제일 좋아해요. 진. 네, 뭐 이유가 많지만 사실 저는 방탄소년단 팬 된 지는 이제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1년 반. 1년 반, 2년 이렇게 됐는데 데뷔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을.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진이라는 멤버는 사실 좀 그 원래 의도랑 너무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힙합 그룹이었는데 진이 그렇게 힙합 스타일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배우 지망생이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항상 뭔가 노력하면서 자기 스타일이랑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서 저는 되게 뭔가 호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제일 좋아하는 멤버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피추님의 BTS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K-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과정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주제가 네. 또 K-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K-팝이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이랑 많이 놀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파리에서 대학교가 그 이제 K-팝 굿즈를 파는 네. 그런 가게 그 주변에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고 이렇게 뭐 마실 것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가게 앞에서 큰 화면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노래 부르고 뭐 그 틀어주는 그런 뮤비에 노래 부르고 네. 아니면 춤도 추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앨범 나올 때 서로 같이 그 포토카드 그런 거 교환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팬이긴 하지만 K-팝 팬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되게 나쁜 팬인가? 나쁜 팬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냥 노래도 되게 열심히 듣고 그런 퍼포먼스나 뮤비를 열심히 보는데 그 외의 것들에 그렇게 관심 많진 않아요. 굿즈를 사거나 이런 네, 거에는 그렇게 굿즈를 사거나 예능을 보거나 저는 옛날에 뭐 방탄소년단 알게 되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 그 멤버들의 성격이나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퍼포먼스만 네네네. 보셨군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팬들의 열정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난으로 그런 말 한 적 있어. 나는 나중에 논문으로 쓸 네. 거야. 팬들 뭐 활동이나 네. 그런 행동을 나는 논문으로 쓸 거야. 학자 되고 K-팝 학자 될 거야. 근데 그때 아주 그냥 뭐 헛소리 그런 애였는데 근데 말이 시됐어요. 그냥 나는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말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제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이제 이뤄져요. 말이 씨가 됐다. 시가 됐다. 그래서 너무 그냥 그런 장난이었지만 저는 석사 때 썼던 논문이 바로 그 한국 팬들이 K-팝 아이돌 그리고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죠. 그쵸. 네. 사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박사과정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팬덤의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한국 팬들이 해외 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의 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네. 되게 열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이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질투 그리고 그런 아이돌이라는 것이 사실 그 소유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가수여야 된다. 이런. 나만의 가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해외 팬에 대한 그런 반감인가? 반감? 네. 그런 반감이나 이질감이 네, 되게 커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 팬들이 뭔가 따로 부르는 해외 팬 따로 부르는 그런 나쁜 호칭이 있고 아 그래요? 네, 뭐가 외퀴라고 해요. 외퀴? 그래서 외국인 바퀴벌레 약자예요. 오 마이 갓. 너무 네네. 그래서 충격이다. 네네 뭐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런 말하면 너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근데 거죠. 그런 용어가 있다고. 저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을 했지만 뭔가 조금 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박사 때 조금 더 넓혀서 한국 팬들이랑 해외 팬들의 관계나 네. 아니면 그들이 해석하는 수용하는 K-팝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렌즈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박사 논문 쓰려고 해요. 그런 연구가 별로 없어요. 네. 블루오션이군요. 완전. 그렇죠. 부럽네요. 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아무도 안 한 걸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왜 BTS를 택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은 대세잖아요. 그 BTS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국 아이돌이기도 하고 팬 그 아미가 네. 되게 커요. 그 스케일이 팬덤이 너무 네.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팬들이랑 해외 팬들의 관계를 보려고 할 때 그게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는 그 BTS가 되게 좋다고 해서 네. 그렇게 이번에 이제 한국 온 이유도 그런 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팬미팅 가셨었다고 그쵸? 맞아요. 연구 차원에서. 네네네. 네. 뭐 사실은 겸사겸사. 겸사겸사. 근데 네. 그래서 저 대학원에서도 사실 저를 많이 놀려요. 사람들이 너는 그냥 K-팝 뭐 덕질하려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고 있다. 저를 너무 좀 근데 되게 부러워요. 네. 좋은 거를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덕업일치란 표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덕이랑 덕질이랑 그 직업이랑 아. 일치된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딱 그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학교에 돈 연구비를 받아서 덕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그 기획서를 썼어요. 네. 막 저는 뭐 팬미팅 가야 됩니다. 저는 뭐 이런 데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해서 근데 됐어요. 와. 공식적으로 덕질을 하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동료들이 저를 너무 놀렸는데 네. 됐다고 해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의 뭔가 시선이나 시선이나 이런 게 오케이 좀 진지했구나. 당연히 이것도 연구 대상이구나 이렇게 그죠? 진짜. 그 팬이 너무. 저는 항상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너무 재밌네요. 사실 저 피추님하고 오늘 한 5번째, 6번째 보는 건데 네. 매번 볼 때마다 사용하시는 어휘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겸사겸사. 그러니까 겸사겸사. 진지했구나. 네. 피추님 그 아이돌을 그러면 네. 좋아하는 게 뭐 연구뿐만 아니고도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였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되게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이런 그 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저는 뭐 누구 들으면서 뭐 위로를 받았다. 아니면 나는 힘든 시기였지만 그런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다들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깊게 저한테 그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지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짧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뭔가 직장 생활이 저랑 안 맞다고 생각되고 뭔가 그래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뭐 말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방탄소년단 노래 많이 들었는데 뭔가 그래도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깨닫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뭐 생각해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피처님도 위로를 받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노래도 뭐 그 아이돌 노래의 특성이 좀 따라 부르기 쉽고 뭔가 계속 뭐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음악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얼핏 듣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어딘가 괴짜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다. 네. 그런 인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피쭈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옛날에?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방금 그 이제 바로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전에 프랑스에서 아주 큰 K-pop 공연이 있었어요. SM 타운이라고. 그래서 SM 타운 공연 하고 그거 7월 얘기였는데 9월에 이제 입학이었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학과에서. 12년, 13년? 네, 맞아요. 네, 제 기억에.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12년인가? 12년? 아무튼. 네, 제가 샤이니 때문에 기억을 네네. 했어요. 맞아요. 그 샤이니가 발이 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기서도 학교에서도 그거를 예상할 수 없었어요. 원래는 매년 신입생 30명밖에 없었던 학과가 갑자기 1학년 신입생이 200명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상 못했죠. 그래서 그때 좀 교수님들이 좀 나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차피 K-pop 때문에 왔으니까 뭐 한 2달, 3달이 지나면 다들 나갈 거다. 뭐 별로 관심, 뭔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뭐 깊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못할 거다. 그런 거 좀 있었고. 그리고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학생들끼리. 예를 들면 뭐 한국어 이제 첫 수업이에요. 그러면 자기소개 하라고 해요. 그냥 프랑스어로 그냥 왜 한국어 배우는지. 근데 다들 K-팝이라고 안 해요. 딱 봐도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필동이 뭐 샤이니 이렇게 엄청 크게라고 써져 있고 근데 물어보면 왜 한국어 배워요? 저는 한국 문화 너무 좋아해서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그 정확하게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말하기 두려웠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큰 영향을 줬어요, 저한테. 나는 이제 만약에 한국학 교수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자랑스럽게 K-pop 좋아한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멋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뭔가 교수님들이 처음에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이런 현상이 커져가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던 그런 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위상이. 네네. 그 전에는 뭔가 K-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는 말하면 그래요. 요즘은 뭐 BTS 그렇게 인기 많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학문이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네. 보통은 몇 년이 뭐예요? 한 몇십 년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한 학문이 하나의 흐름 주류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물론 그 이전에 한국학에 대한 어떤 토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네네. 올라왔겠지만 네네. 이게 어떤 한 흐름이 생긴 게 또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피추님 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혹시 퀴어분들도 인터뷰, 그러니까 팬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퀴어분들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아직은 안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연구랑 그 관련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연설을 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연설이 한국 팬덤이랑 해외 팬덤에서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해외 팬덤이 이제 이제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그런 말을 해요. 뭐 누구든 뭐 무슨 성별이든 무슨 뭐 나이든 뭐 다 자신을 표현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어떤 부분에서 성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번역본에서. 네, 네. 근데 그 해외 팬들이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했던 것에 엄청 집착을 했어요. 방탄이 이렇게까지 젠더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방탄 뭐 멤버들이 그런 LGBTQ 플러스에 대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인식이 네. 있구나. 그래서 엄청 좋게 봐주고 되게 방탄소년단 우리를 뭐 인정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한국 팬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자신을 표현하라. 아니면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연설에서. 나는 뭐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좀 작은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왔다. 이제 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한국 팬들 직접 가서 연설도 보여주고 뭐 그런 내용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 퀴어 분한테도 알고 싶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똑같이 그 퀴어 분들이 한국에 있는 퀴어 분들이 해외 팬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했는지 반응을 할지. 그래서 그거를 아직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없었는데 좀 진행 중이에요. 그럼 그 모집단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혹시 모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뭐 저는 연구에 도움이 되신다면. 네, 그렇죠. 네. 네네. 관심 있는 분 계시면은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저는 네. 뭔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네, 좋죠. 네.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퀴어 아미 여러분, 네네. 혹시 정말 진짜로 연락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연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번에 퀴어 축제, 서울 퀴어 축제 네. 때 돌아다니다가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네네. 무지개 아미단이라고 있었어요. 퀴어분들 퀴어 아미 그렇죠. 팬 네네네. 카페 팬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매년 그래서- 후원하고 있죠. 네, 그 명함을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받아놨는데 마침 씨를 또 죄송해요. 근데 피추 씨를 알게 돼서 제가 드렸죠. 혹시나 네네. 연구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엄청 도움이 그래서,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면 인터뷰를 맞아요. 하셨다고. 연락이 돼서 오. 서면 인터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어. 보냈고 이제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직접 뭐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정보가 저한테 다 와서 그때도 그 다른 친구랑 그 프랑스 친구랑 놀러 갔는데 그 한국 친구 만나자고 했어요. 다 같이. 그래서 네. 셋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 친구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 어떤 거 하는지.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 했더니 네 친한 친구 그 암인데 뭐 좀 인터뷰 할래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래서 부르고 그 친구도 오고 네. 뭔가 직접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구나.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네. BTS를 보는 시각이 젠더 아이덴티티나 이런 거를 챙긴다라는 인식을 네네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 같은 것들 그런 네네. 게 소수자성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매개체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현실을 잊게 하는 마약 같은 건지 네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누가 그 연설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서는 그거를 잘 알고 그 단어를 선택한 거는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노렸다고 봐요. 저는. 노렸다. 네네. 해외 팬덤 사이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게끔 노렸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는 게이인 이유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누구누구는 게이다. 그런 동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누구가 뭐 연예인 예를 들면 뭐 누구 그룹 누구 멤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멤버의 행동들이 아니면 뭐 다른 뭐 남자랑 뭐 뭔가 좀 친하게 뭐 지내는 그런 것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가 많아요. 방탄소년단도 그런 거 많아요. 유튜브에서. 왜냐하면 항상 아무렇진 않은데 그거를 과대 해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 한번 미국 매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리고 그 매체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다들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애할 시간도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란 게 없다.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팬들이 그러면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동영상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이섹슈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니면 뭐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뭐 게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결국 그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단지 이제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대중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이제 오히려 문화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팬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선미가 공연할 때 밴쿠버에서 공연할 때 나는 LGBT 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팬들이 다 선미가 커밍아웃한 것처럼 이해를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었고 그냥 나는 뭐 응원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K-pop 연구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그 K-팝에 대한 얘기를 그 젠더에 대한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랑 연결을 시키면 훨씬 뭔가 할 거가 많아지고 훨씬 뭔가 다루기 좋은 그런 요소가 돼서 저는 이런 쪽으로 계속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오늘 방금 전에 저 피추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다 들으면은 과연 그런 광고의 효과는 정말 무엇일까? 어그로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질문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수익과도 사실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정말 팬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팬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또 발달을 해나가는지 뭐 이런 문화 연구와도 또 이어질 수 있고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네요, 완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연예인들이 그런 약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영어로 말을 할 때 네. 영어로. 외국 팬들 앞에서 그런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국 팬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방금 지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돈을 의식해서 하는 그냥 나는 이만큼 열린 사람이야라는 거를 그냥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은 막 가루가 되도록 까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정서상 한국 문화 정서상 그래서 일부러 그냥 억압하다가 그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냥 자유롭게 그렇죠. 자기 생각을 다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항상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누군가가 또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덕업일치를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또, 네, 이거를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그렇죠. 본인이 커밍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생긴다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어딜 가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까 저기 피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에도 지금도 인식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일 거고 네. 분명히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에서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떨까요? 뭐 네. 독일이라든지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그쵸. 거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거의 수도 위주.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하물며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은 유교의 국가. 네. 네, 어떻겠어요? 네, 어쨌든 참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네. 그럼 한국 게이 문화에서 조금 네. 집중을 해보면 네. 생각하시기에 한국 게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약간 아이돌의 네. 형상이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저는 한국에 뭐 5년 동안 지내긴 했지만 뭐 사실 한국의 친구가 많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그나마 알게 되었던 것은 이제 다 트위터로 많이 봤어요. 근데 트위터에서 보니까 그런 뭐 좀 남자다운 그런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그 게시판 그 글 본 적이 있어요. 뭐 한국 게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뭐 탑10 뭐 이렇게. 근데 보니까 뭐 다 위에 있는 아이돌들이 뭐 되게 좀 남자답고 뭔가 좀 근육질인 그런 남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이미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상남자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남자. 상남자. 전 너무 싫어해요. 상남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맞아. 네네. 그 한국 게이 문화를 보면 네네. 왜 끼가 왜 그 있다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혐오하는 생각들이 또 게이 문화 내부에 사실 있잖아요. 되게 이중적이죠. 네, 그죠. 이중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남자 아이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이제 걸그룹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네네.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끼를 혐오하는 문화와 걸그룹 수용의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성과 끼를 혐오하는 이른바 마초의 남성 문화가 이렇게 병존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병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런 뭔가 경우를 저는 잘 봤어요. 잘 그 뭔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그 K-pop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그중 네. 하나예요. 왜냐하면 항상 K-pop 팬들의 그런 뭔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뭔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한 사회의 뭔가 그 측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 똑같이 보면은 그 뭐 예를 들면 게이 채팅 앱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키 없음, 아, 뭐 자기 X. 자기 키를 부정하거나 네, 아니면 키 X. 나는 키를 싫어한다. 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똑같이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K-팝을 좋아하는 퀴어분들은 뭔가 남성적인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뭐 채팅 앱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키 많은 그 사람은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그 뭔가 되게 좀 분위기를 재밌게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인증적인 거 있는데 그래서 사실 키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 제가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여자들이 네네. 아. 네네네. 그런 책이 있어요. 사실 그 학교에서는 이제 책이랑 뭐 논문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있어요. 그 한국 여성들의 동성애 그 판타지 그런 환상에 대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용이 다 K-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제 그런 뭐 키 많은 남자 한국 여성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그런 그 뭐 만화가 많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래서 그런 사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팬들을 보면 프랑스에서 옛날에 일본 문화가 인기 너무 많았어요. 네. 일본 대중문화.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이 그런 그 동성애를 다루는 만화, 일본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거를 연결시켰어요. 이거 좋아하던 여자가 이제 한국 그 K-팝 아이돌을 보면서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좋아하게 됐다. 네네.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아. 그리고 걸그룹을 왜 좋아하는지 그 생각해 보면은 퀴어 분들한테 인기 많은 걸그룹을 보면 그래도 좀 걸크러쉬나 아니 뭔가 좀 뭔가 성격이 좀 센 그런 그룹이 뭐 대부분 인기 더 많잖아요. 뭐 사실 뭐 다른 이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래도 좀 다른 뭔가 일반적인 걸그룹이 아니고 뭔가 좀 더 다르게 이미지를 형성을 했던 그런 그룹이라 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피추님이 사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대략 두 가지 정도로 그러면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 다른 곳에서 발달했던 일본 문화에 대한 특히 프랑스에서 발달했던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의 패턴이 있었다면 그 패턴이 또 다른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아까는 뭐 그 시스젠더 여성 집단의 그 예시였기 때문에 그게 뭐 게이에 정말 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죠.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이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는 걸그룹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걸그룹이 좀 이른바 걸크러쉬 그러니까 당당한 여성이라든지 좀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쪽 술집 가면 좀 많이 틀어주는 음악들 있잖아요. 카라, 뭐 티아라, 뭐 이런 마마무가 마마무, 뭐 블랙핑크, 그죠 블랙핑크, 선미도 요새 선미 그죠? 맞아요.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비욘세 되게 다양하게 다 인기 많지 않나요? 걸그룹. 아 그런가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달소 같은 그런 소녀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소녀적인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또 표방하는 그런 그룹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쪽 그러니까 게이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이렇게 오래도록 회자되고 이런 그룹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카라라든지 아까 그런.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그 게이들이 항상 비욘세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있죠. 네가 어떻게 막 비욘세를 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비욘세를 싫어하는 게이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비욘세도 굉장히 강한 여성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카리스마 있는 여성 캐릭터. 말이 좀 이상해지고 있긴 한데 지금.
그러면은 뭐 물론 게이들이 정말 여성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여기서 조금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이분들이 뭐 여성성 그러니까 소위 끼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를 모두가 혐오하는 건 아닌데 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걸그룹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또 계속 재생산하고 소비를 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젠더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네네. 좀 그쵸, 보여주는 그쵸. 양상이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기존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했던 그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팬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화를 해서 소비하고 있는 헤테로 남성들이 걸그룹을 소비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거나 혹은 뭐 그런 외모적인거나 이런 걸로만 소비를 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거를 소비하는 양상을 보면 정말 거의 같아지죠. 그렇게 비슷해지죠. 그들과. 네. 맞아요. 성격적으로나 그런 그렇게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다양한 젠더 수행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이 이야기를 좀 끝낼 때 마음에 약간 걸리는 건 네. 어쨌든 게이들 집단 중에서도 이제 소위 한남적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통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게이 문화도 그렇죠.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이해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연구 학문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런 인문학 같은 경우는 네, 절대 일반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렇죠. 그냥 경향성을 보는 거니까. 음. 네. 그렇죠. 뭐 들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딘나 예외는 당연히 있지만 그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경향성을 보는 것이다 네네네. 라는 거.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동성혼이 법제화되어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뭐 유럽 여러 국가들이나 미국 네. 같은 경우 그런 국가에서 소수자들의 아이돌 팬덤이나 네.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팬덤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해요. 성소수자를 제도권 밖의 존재로 취급하는 나라에 있는 성소수자들은 네. 법적 울타리 내에 있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비해서 공중보건적인 관점에서 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 연구 결과도 있대요. 이렇게 다른 팬덤의 형성이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연구 결과를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동성혼의 허용 그거를 기준으로 그 설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팬덤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차라리 동성혼이 뭐 허용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봐요.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인데 해외 팬들이랑 한국 팬들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젠더 스터디즈에서 자주 다루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헤제모닉 마스큐리니티라고 하는데 아마 한국어로 그거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런 개념이 이제 자주 다루는 그런 개념인데 K-팝을 통해서 이제 K-팝이 어떻게 그런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뭔가 좀 다르게 그 다양하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K-팝을 통해서 soft masculinity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soft masculinity는 사실 문화 배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여성한테 새로운 비교 대상이 뭔가 공개된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선호하는 남성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네. K-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그거를 비교하면서 뭐 여성들이 이런 것도 좋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대로 네. 그 soft masculinity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교포 커뮤니티에서 K-팝을 조금 더
K-팝의 인기를 뭐 좀 나쁘게 보는 그런 경향도 혐오하는. 있어요. 네. 혐오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soft masculinity 그 K-팝에서 보여주는 그 soft masculinity 뭔가 자기가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자기 남성성이 부정되고 있는 그런 거 느낀다. 그렇게 뭐 되게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많이 팬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성혼이 됐다고 해서 그런 거 비교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봐야죠. 한번 네네네. 찾아봐야죠. 네네네. 아, 그렇죠. 동성혼이 허용된 나라라고 해서 그게 사실 국민의 인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네. 대한 어떤 연구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프랑스 얘기를 간단히 네, 한 네. 것처럼 네네. 네. 인식이 높은데 허용이 안 된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과관계 연구, 네, 그런 게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팬덤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혼이라고 일단 딱 말을 하긴 했지만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장에서는 이제 제도권이라는 식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 제도권이라는 게 단순히 뭐 동성혼뿐 아니라 어떤 성소수자의 존재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느냐 마냐 네. 그거 맞아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게이 레즈비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트랜스젠더 분들의 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훨씬 네. 더 잘 챙겨주겠죠. 그렇죠. 저희가 질문 드렸던 건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확장을 했을 때 네네네. 그런 의미였으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듣는 분들도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네. 이게 연구하는 포인트가 사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그 사실 이 질문 제가 만들었는데 이 질문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네, 김승석 네, 교수님의 김승석 선생님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동성혼 그 허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런 성소수자들의 그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지만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 피추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개념을화를 하고 개념을 붙이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규범적인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연구라고 해야 될까? 그 점도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공존을 해서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어쨌든 참 좋은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피추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남성성이 어떤 형태로 분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뭐 발현이 되는지 이런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예. 김승서 선생님은 데이터를 보고서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 네. 정말 연구 성향의 차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까지 K-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번에 피추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 K-팝은 장르가 아니라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 뒤에 K-팝의 미래가 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되게 좀 조심스러운 네. 그런 질문인데. 그냥 개인적인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5년 전에 사실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막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K-팝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엄청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정말 뭐 한국에서는 그냥 메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뭐 K-팝을 좋아하면 뭔가 하나의 서브컬처처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도 대중화가 되고 네. 그래서 저도 봤을 때는 그냥 한 5년 후면 K-팝이라는 단어가 좀 없어지고 그냥 팝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대중 음악의 그 일부.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은 100% K-팝이 100% 한국에서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노래들도 그 해외 작곡가의 참여로 그 형성되고 있고 노래 가사도 사실 100% 한국어도 아니고 그쵸. 네. 한국어랑 뭐 영어 섞여 있고 가끔 스페인어도 맞아요. 섞여 네. 있고 그래서 되게 가끔 저는 프랑스어도 들린 적도 있어요. 그 K-팝 노래에서 되게 신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뭔가 그냥 대중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5년 후에 뭐 방탄소년단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뭐 그거는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뭔가 이제 그 아주 처음에 K-팝을 장르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뭐 6, 7년 전에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냥 현상.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기획사에서 뭐 제작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출되고 나서 좀 바뀌기도 해요. 그 뭐 예를 들면 팬덤 문화도 보면은 한국 팬덤 문화는 원래 이렇게였는데 그대로 이제 해외로 넘어갔고 해외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새롭게 바꾸고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상도 보니까 그쵸. 아까도 이렇게 미리 저희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했던 말이 그러니까 각 국가의 유명한 음식들이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네. 변형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스타가 들어왔는데 막 참나물 파스타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처럼 각 K-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각 나라의 문화가 또 섞이고 그 나라의 어떤 또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자기네들한테 맞는 형태로 또 변형을 해가면서 K-팝을 그쵸. 수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면서 K-팝의 어떤 하나의 장르가 아닌 그냥 팝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크게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K-팝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검은 머리에 검은 눈에 한국말로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이 K-팝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어에 영어가 섞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그룹도 있잖아요. 한국인이 아예 없고 그렇죠. 네, 외국인으로만. 다른 국적들로만 맞아요. 이루어진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그룹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제 뭐 한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본으로 진출한 수많은 아이돌들이 이제 일본어로 번안한 한국어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일본어로만 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K-팝으로 봐야겠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K-팝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팬덤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 동안에 뭐 다른 팬덤들의 노력이 좀 있었겠지만 네, 근데 네. 이번에 뭔가 확실히 한국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있어요. 네. 아이고 시리가 반응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것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다 한 뭐 분야나 한 사람 아니면 한 뭐 아티스트 뭐 그냥 누구의 팬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소설 작가라든지 뭐 네. 다 하나의 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돌에 관심 없는 사람이더라도 뭐 아이돌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나 그 미국 매체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K-팝 공연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항상 똑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뭔가 되게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막 많이 그런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거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K-pop 공연이랑 뭐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가 뭐가 달라요. 사실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있고 그거를 보면서 돈 엄청 많이 썼을 거고 뭐 K-pop 구조는 뭐 그런 운동복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바뀌기 위해서 조금 더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거를 그 좋아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이해를 했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이상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제일 항상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마무리를 할게요. 네. 조금 더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가 2부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2부에서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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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